마법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차차. 마법의 기초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마법사인 스승 세라비에게 다 배웠으나 마법 실력은 엉망진창이죠. 이런 실력으로 마법 학교에 들어가기엔 무리. 잠자리를 소환하려다 거미가 나오는 일이 생겼으나 차차는 내일부터 마법 학교에 가기로 합니다. 세라비는 차차가 마법 학교에 가게 되면 주려고 간직해오던 프린세스 메달리온을 꺼내 보이죠. 그것으로 이 세상 어떠한 물체도 꿰뚫을 수 있는 화살을 쏠 수 있으며 팔찌와 반지는 차차를 좋아하는 두 친구에게 주라고 합니다. 반드시 차차를 지켜줄 거라며. 한편 긴 시간 끝에 세라비를 찾아내 그를 없앨 계획을 세우는 마왕과 그의 부하는 세라비의 라이벌인 마녀 도로시를 이용하기로 하죠. 도로시는 빙빙이라는 제자를 키우고 있으며 마왕에게서 온 거울로 인해 어울리지도 않는 보라색 섀도우가 칠해지며 사악해져 버립니다. 단숨에 세라비에게 향해 온 도로시는 그가 소중히 가지고 다니는 엘리자베스를 납치하고 아니, 도로도로 산에 사는 도로시 아냐? 어지간히 흉측하게 변했군 그래. 입 다물지 못해! 마법으로 세라비를 작은 병 속에 가둬버리죠. 그리하여 차차와 뚜뚜는 세라비를 구하기 위해 도로시의 성으로 향하고 차차에게 한눈에 반한 빙빙이 둘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스파크를 튀기며 신경전을 벌이는 뚜뚜와 빙빙. 이후 세라비를 구하기 위해 도로시의 방까지 도달하고 그곳에서 팔찌는 뚜뚜에게, 반지는 빙빙에게 건네줍니다. 프린세스 메달리온을 이용해 사랑, 용기, 희망을 외치며 매지컬 프린세스로 변신하죠. 정의의 화살을 쏘아 도로시가 소환한 용을 제거하며 악마의 마법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날 차차, 빙빙, 뚜뚜는 다 함께 마법학교에 등교하려고 하고 다들 빗자루를 타고 갈 때 뚜뚜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울랄라 마법학교의 교장선생님 울랄라, 그리고 이 사람이 셋의 담임선생님인 다정한 카스칼입니다. 카스칼은 채찍을 휘두르며 무서운 모습을 보이나 사실은 학생들을 매우 사랑하고 감수성이 풍부하죠. 차차의 짝꿍이 될 검은망토 칭칭은 어린 시절 곰에게 쫓겨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한 세라비의 도움 이후 그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소녀로 세라비를 동경하는 수준을 넘어 집착하며 그의 제자가 차차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그녀를 질투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바다로 현장학습을 나가게 된 바나나반 친구들. 그곳에서 뚜뚜가 차차의 마법 실수로 다쳐 머리를 가격당해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 뚜뚜를 구한 것은 인어공주 마린. 깨어난 뚜뚜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이고 차차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자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포기할 수 없는 차차는 뚜뚜를 보기 위해 나섰다가 위험에 빠지게 되죠. 차차를 구하지 않는 뚜뚜 앞에 나타난 바다거북 가족. 아빠 바다거북은 뚜뚜의 기억을 돌려주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사용하고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차차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뚜뚜는 무리를 뛰는 모습까지. 기회가 왔을 때 환상의 마법으로 정의의 화살을 쏘아 사건을 해결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뚜뚜를 빼앗겨 분해하던 마리는 이후 울랄라 마법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정원 분수에서 튀어나오고 아쉽게도 같은 반은 되지 못하고 사과반으로 입학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뚜뚜에 대해 잘 모르는 마리는 그가 늑대로 변신할 수 있음을 알 리가 없었고 심지어 늑대로 변한 모습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세라비에게 제자가 있으며 차차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마왕은 그녀를 계속해서 노려오고 이번엔 쌍둥이 마법사를 보내죠. 그 마법사들의 함정에 빠져 아이가 돼버린 삼총사. 뒤이어 아이들을 찾아 나섰던 세라비와 도로시까지 젊어지는 약을 먹고 어려지게 됩니다. 옛날 예적의 도로시다. 세라비는 과거의 도로시 모습에 집착하며 매우 행복해하는데 사실 매번 가지고 다니던 엘리자베스 인형이 과거 도로시의 모습이었던 것. 세라비는 어려졌음에도 강한 상대라 쌍둥이 마법사는 아이들을 인질로 데리고서 사라집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삼총사는 몰래 빠져나와 무럭무럭 자라나는 약을 마셨고 약에 술이 들어있던 것인지 상태가 요상해진 차차는 토끼를 소환해 쌍둥이 마법사를 궁지로 몰아가죠. 다행히 세라비가 나타나 아이들을 제정신으로 돌리고 마무리는 역시 정의의 화살.
이번에 차차를 해치우기 위해 나서는 자는 바로 고랑갱이 박사. 여러 가지 발명품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나 생각처럼 쉽게 해치워지지는 않고 결국 오히려 그의 발명품이 박살나버리게 됩니다. 화가 단단히 난 고랑갱이는 자신의 걸작 거대 로봇 야옹야옹 제트로 삼총사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끈질기게 쫓아오는 야옹야옹 제트 미사일을 생쥐 장난감으로 해결하고 기회가 생겼을 때 이번에도 정의의 화살을 사용해 마무리! 이후 고랑갱이는 자신의 형제 호랑갱이, 검둥갱이, 흰갱이, 얼룩갱이와 함께 깊은 우애의 힘으로 차차 일행에게 재도전해오지만 정어리로 잠시 우애가 휘청거리죠. 다시 우애를 찾은 듯 했으나 정의의 화살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세라비는 누군가 차차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차차 일행은 도로시와 시장에 나갔다가 그녀의 동생 도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충격적인 건 애니에서는 여동생으로 나오나 실제 원작에서는 여장하는 남동생. 도리스는 원작에서나 애니에서나 세라비를 좋아하며 그렇기에 세라비가 좋아하는 도로시와는 사이가 좋지 않죠. 세라비가 금발을 좋아하기에 금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긴 머리는 가발. 세라비는 도리스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시 아이들의 이야기로 넘어와 벌써 마법학교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마법학교는 반년의 과정으로 아이들은 모두 헤어짐을 벌써 슬퍼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변장의 달인 궤도 생지가 나타나 졸업을 하지 못하게 합격 도장을 가져가겠다는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영영 졸업할 수 없다고 하며 유서 깊은 도장이라 새로 만들 수도 없다고 하죠. 그때 지나가던 탐정의 등장. 궤도 생지가 세라비, 도로시와 함께 마법학교를 다녔던 동무님을 알려주고 궤도 생지와 세라비는 깜짝 변장 대회에서 겨루었던 사이였습니다. 세라비는 그때도 수준급의 변장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궤도 생지는 그에 비해 하찮은 실력이었고 우승을 빼앗기자 그 뒤로 마법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이후 마게로가 변장수를 갈고 닦아 가장 유명한 도둑이 된 것. 열심히 도장을 지키고 있을 때 궤도 생지는 명탐정의 모습, 카스칼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결국 도장을 훔치는 데 성공하죠. 도장은 마왕의 부하가 가져갔었는데 어쩌다 보니 구렁이 동굴에 떨어졌습니다. 도장을 찾기 위해 나섰던 차차는 마린과 함께 산재물이 되었으나 뚜뚜와 빙빙이 때마침 나타나 구렁이를 제거하고 도장을 되찾아왔죠. 이제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졸업시험. 졸업시험을 앞두고 차차와 뚜뚜는 혹여 떨어질까 걱정하고 그런 둘을 세라비가 위로해주자 다시금 힘이 나게 됩니다. 울랄라 마법학교가 생긴 이래 졸업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차차의 졸업을 막기 위해 마왕의 부하가 나타나 차차의 시험지만 쓴 답이 뒤바뀌도록 술술을 부려두었는데 이번엔 칭칭이 답이 뒤바뀌는 연필을 주는 바람에 필기시험에서 차차가 통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기시험은 산꼭대기 정상까지 오르는 것으로 마왕 부하의 방해가 있었지만 모두들 산에 올라 졸업시험에 통과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하여 시작된 졸업식. 차차가 바나나반 대표로 졸업장을 받게 되고 카스칼 선생님과 눈물의 작별을 하죠. 한편 계속된 실패로 마왕의 신임을 잃어 내처질 위기에 처한 데그랑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국왕 부부의 동상. 그것은 산채로 만든 동상이었죠. 모든 것을 알게 된 데그랑을 죽이려고 했으나 마왕은 성 주에 있는 결계로 인해 외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결계는 과거 국왕의 아버지가 마왕과 싸울 때 만들었던 결계. 전속력으로 도망쳐온 데그랑은 세라비의 집으로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차차가 이 마법나라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뿐인 공주라는 사실도 밝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새로운 마왕의 부하 악세스. 차차가 공주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세라비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세라비는 사실 왕실 근위대장이었고 아주 먼 옛날 마족과 싸움에서 마법사들이 패배했을 때 구세주처럼 마법의 여왕 조한 1세가 등장했죠. 그녀는 신에게 선물 받은 무기 3개로 마족들을 차례차례 물리쳐 마법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법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것.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마족 중에 강한 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성으로 잠입해 국왕부부를 동상으로 만들어버렸죠. 세라비는 차차의 할아버지가 마왕을 상대하는 사이 차차를 데리고서 성을 빠져나갔고 할아버지는 마왕의 마법으로 보석이 되는 저주를 받았으나 보석이 되기 직전 마왕이 성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쳤던 것. 보석이 된 할아버지는 바로 요기,
차차의 목걸이 속에 있습니다. 모두를 구하기 위해선 차차가 마왕을 제거해야 하죠. 그런데 새로운 마왕의 부하 악세스는 마법의 화살을 손쉽게 막아내는 실력을 지녔고 절망에 빠진 차차. 세라비는 차차에게 두 번째 무기 불사조의 검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사조의 검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려 하는 차차 일행은 불사조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곳으로 출발하죠. 현재의 불사조 마을은 관광지의 모습으로 전락했으나 과거에는 불사조가 자주 놀러와 훨훨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마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이후 성에서 나온 폐수로 마을이 오염되어 버린 것. 장사꾼 아저씨에게서 받은 지도로 불사조가 있다는 곳을 찾아 땅을 파보니 불사조의 깃털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불사조를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깃털을 바람에 날리면 불사조가 있는 곳으로 날아간다고 하죠. 차차가 불사조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깃털을 날리자 산을 그려낸 후 어디론가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조금은 불사조와 가까워진 차차 일행. 깃털이 알려준 산에 도착해 그곳에서 귀여운 새 삐삐를 만나죠. 이 산에 강강이라는 마물이 있는데 새를 몽땅 잡아다가 하늘을 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계속된 실패로 곳곳에 거대한 구덩이가 있던 것. 삐삐도 한번 잡혀갔었는데 날지 못하는 새라 풀려났다고. 차차는 삐삐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날지 못하고 그때 강강이 나타났습니다. 차차가 매지컬 프린세스로 변신해 마법의 화살을 사용했으나 강강에게 소용이 없었죠. 결국 모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삐삐가 멋지게 날아올라 강강의 코 속으로 쏙! 하지만 다시금 모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삐삐의 모습이 불사조로 변하게 되죠. 삐삐의 정체가 불사조였던 것. 그리하여 얻게 된 불사조의 검. 빨간 망토 차차 불사조의 검. 새로운 무기 불사조의 검으로 강강을 해치우는 데 성공합니다. 불사조의 검을 찾아낸 차차 일행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악세스. 차차는 불사조의 검을 이용해서 그와 승부를 벌이나 아직 실력이 미숙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악세스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 빙빙의 이름을 듣고서 크게 놀라게 되죠. 그가 머뭇거릴 때 차차는 둘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으로 검과 하나됨을 느끼고 방심한 악세스에게 강한 일격을 날립니다. 간신히 막아내 죽지는 않았고 승부는 다음으로 미뤄지죠. 세라비는 마음, 힘, 기술이 하나로 뭉쳤을 때 불사조검에 제대로 된 힘을 쓸 수 있을 거라 말해주고 도로시에게 악세스가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빙빙이 몰래 숨어서 보게 되었죠. 알고 보니 악세스는 빙빙의 친아빠였고 마왕의 기사로 있는 그는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빙빙은 도로시와 악세스가 서로 좋아하고 있다고 오해를 해버린 상황. 빙빙은 도로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정리를 하다가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과거 악세스가 빙빙을 도로시에게 맡겼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악세스임을 알게 되죠. 때마침 등장한 악세스. 빙빙은 마왕의 편인 아버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차차는 마침내 불사조의 검을 이용해 악세스와의 승부에서 이기게 됩니다. 불사조의 검은 목숨은 빼앗지 않기 때문에 악세스는 상처를 입었으나 무사할 수 있었고 마계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빙빙을 도로시에게 맡겼던 것. 더군다나 빙빙의 어머니가 마계의 동쪽 끝 거미줄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죠. 셋은 엄마를 구하기 위해 스파이스가 있는 감옥으로 향하고 그녀가 만든 함정에 걸려버립니다. 차차는 스파이스와 말도 안 되는 무술 대결을 펼쳤으나 당연히 밀리고 그 사이 지나가는 실감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뚜뚜와 빙빙이 풀려났죠. 열받은 스파이스는 본 모습으로 변했으나 차차의 불사조검 일격으로 단숨에 끝장나버렸습니다. 그녀가 죽자 거미줄 감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빙빙은 드디어 엄마와 감동적인 재회를 하죠. 가족이 재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부모님은 당분간 요양을 위해 다시 빙빙과 이별하게 됩니다. 차차 일행은 하루빨리 마왕을 처치하고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뚜뚜 할아버지에게서 마왕성으로 향하는 지도를 얻어 길을 나서죠. 그러나 마왕도 같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쉽게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진실의 거울이 있는 밀라소드,
진실만을 비춘다는 거울은 거짓을 늘어놓아 세세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죠. 그때 그 자리에 마린, 칭칭, 요요가 나타났고 거울이 거짓말을 내뱉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정을 다시 회복한 셋은 사랑, 용기, 희망의 힘으로 변신해 불사조의 검으로 밀라도를 끝장내버리기 성공!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마왕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울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죠. 길을 다시 나선 차차 일행은 강한 상대인 단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잠을 깨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며 한참 그에게 쫓기던 차차는 매지컬 프린세스로 변신. 단단에게는 정의의 화살이 소용없었으며 그의 화를 배로 불린 차차는 이번에는 불사조의 검을 이용해서 단단에게 맞서기 시작하죠.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불사조의 검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덩이 공격에 오히려 차차가 심하게 다치게 되죠. 빙빙과 뚜뚜는 차차를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금방 한계에 도달하고 그 둘의 마음이 차차에게 닿아 힘이 차오른 그녀는 단 한 방으로 단단을 무찔러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세라비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차차는 모두의 걱정을 받고 있었는데 세라비가 만들어준 죽을 먹고 금방 회복했죠. 오히려 빙빙과 뚜뚜의 상태를 걱정하는 차차. 그건 그렇고 불사조의 검으로도 상대하기 힘든 상대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세라비는 세 번째 무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무기는 왕국 대장간 수제자 무무가 만들어주는 버드실드. 사실 공격은 불사조의 검만으로도 충분하고 이제는 방어에 힘을 써야 할 때죠. 세 번째 무기가 뭔지 세 번째 무기는 볶음밥이다. 무무를 찾아간 차차 일행은 그에게 버드실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차차와 세라비의 이름을 들은 무무는 크게 겁에 질려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마왕의 제안을 거절했었던 그의 아버지는 돌이 되었고 그도 위험에 처했을 때 세라비가 나타나 도와주었죠. 그가 계속해서 망설일 때 세라비가 나타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조언해주고 드디어 버드실드를 만들 마음이 생긴 무무는 재료인 신비로운 천사의 무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의 무쇠는 에덴 광산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여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죠. 도중 크라우디라는 방랑자를 만났고 그 사람의 목적지도 에덴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겨우 도착한 에덴 마을은 쑥대밭에 사람들은 돌로 변해 있었고 모두 마왕의 부하 털털이의 소행. 거기다 천사의 무쇠도 옛날에 다 캐내서 이제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크라우디의 첫사랑 보니 할머니마저 돌이 되어버리고 크라우디는 자신의 소중한 보물 나팔을 차차에게 건네주죠. 그 나팔은 천사의 무쇠로 만든 것. 나팔을 녹여 무무는 버드실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버드실드. 그때 털털이가 차차 일행 앞에 나타났고 그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밀리고 있을 때 드디어 버드실드를 사용할 순간입니다. 황금 날개. 버드실드는 무시무시한 털털이의 창을 쉽게 막아냈고 불사조의 검으로 차차는 싸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하자 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원래대로 돌아오죠. 버드실드도 얻었으니 다시 마왕을 해치우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건너가야 할 다리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심해 빗자루로 건너갈 수도 없는 상황.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뚜뚜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죠. 뒤이어 할아버지에게 원한이 있어 보이는 크로크도 모습을 드러내고 어쩌다 보니 깊은 다리 아래로 크로크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과거 할아버지와 크로크는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로 마을과 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다리를 놓은 것이 바로 크로크.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왕의 부하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의 눈앞에서 다리를 파괴해버린 것이죠. 거기다 그 일로 상처받은 크로크를 마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로크는 차차를 위험에 빠뜨렸으나 침착하게 대처한 차차는 어둠 속에서도 크로크를 찾아 공격할 수 있었고 그 공격으로 마왕의 조종은 풀리게 되죠. 차차 일행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계곡 건너편 성 쪽에 무사히 도착했고 크로크는 모든 사정을 듣고 나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힘으로 크로크는 용암에 빠지지 않았고 둘은 함께 절벽을 거슬러 올라오며 우정을 회복. 어느새 일행은 마왕의 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다 함께 성으로 들어왔던 일행은 함정으로 인해 세 팀으로 나뉘게 되었고 차차 일행은 드디어 마왕과 마주하죠.
마왕의 공격을 버드실드를 이용해 막아낸 차차는 피니쉬 불사조의 검으로 마왕을 무찔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마왕이 아니라 마왕의 부하 2명으로 만들어낸 가짜 마왕. 일행은 다시 진짜 마왕을 상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죠. 드디어 진짜 마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제 공격부터 매우 강한 힘을 보이며 그것을 세라비가 막아주죠. 세계 최강인 세라비도 마왕을 이길 순 없었고 도로시와 함께 구슬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차차가 나서야 할 차례로 마왕은 불사조의 검 공격을 막고도 아무렇지 않죠. 그러나 차차는 버드실드로도 마왕의 공격을 막기가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나 차차는 점차 밀리고 아끼는 친구들까지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 마왕은 힘들어하는 차차에게 산채로 만든 국왕부부 동상을 보여주며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나 주변 동료들이 차차가 힘을 낼 수 있게 한마디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차차는 모두의 힘을 다 함께 모은 환상의 마법을 펼치며 말도 안 되는 힘을 보여 마왕의 공격을 손쉽게 막고 강한 마지막 일격으로 마왕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마왕은 강한 힘을 가졌으나 동료가 없는 외톨이기 때문에 차차에게 이길 수 없었던 것. 마왕이 사라지자 보석 속에 갇혀있던 할아버지가 풀려날 수 있었고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감동적인 재회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국왕부부가 저주에서 풀려나고 마왕이 사라져 왕국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고 차차 일행은 왕궁 생활에 적응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차차는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뚜뚜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빙빙도 차차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에서 해방된 삶을 보내고 있는 것. 그런데 처음엔 모든 게 다 좋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왕궁 생활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빙빙은 그동안 하던 집안일을 못해서 답답하다고? 결국 차차 일행은 궁 안에서 대형 사고를 치게 되고 갑갑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울랄라 마법학교에 고학년 과정이 생겼다고 하여 국왕은 그곳에 보내주기로 약속하죠. 한편 국왕은 악세스에게 사라진 국왕의 상징인 홀리버드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마법의 성에 모셔둔 성스러운 조각작품으로 선한 사람이 그것을 연주하면 상과들의 향기로운 꽃을 피우나 악한 사람이 연주하면 세상을 공포로 물들인다고 하죠. 과거 마왕이 성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숨겼는데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찾을 수가 없었으며 혹여 악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찾아 나선 것. 악세스의 매를 통해 그가 위험에 빠졌음을 알게 된 차차 일행이 급히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섰으나 결국 홀리버드는 소프라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홀리버드만 있으면 암흑 마계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니 큰 재앙이 닥칠 것이 뻔한 일. 재앙을 막기 위해 차차 일행은 소프라노를 쫓았으나 그녀와의 전투에서 실수로 암흑 마계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마수들을 상대하며 또 사악해진 홀리버드를 상대하며 위기에 처했을 때 세라비가 나타나 기회를 만들어주어 다행히 모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그러나 이미 열려버린 마계의 문을 닫지 않으면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차차의 메달, 뚜뚜의 팔찌, 빙빙의 반지를 이용해서 닫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문을 닫음과 동시에 3가지 보물도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상의 마법사로 변신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고 마왕이 사라짐에 얻게 된 평화를 깰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변신을 못한다고? 사랑과 용기와 희망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차차 일행은 환상의 마법사 3가지 무기를 보내주며 3가지 보물을 이용해 암흑 마계의 문을 닫죠. 불사조의 검은 사라졌지만 삐삐가 돌아왔고 홀리버드의 힘으로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이를 잘해낸 보답으로 차차는 3가지 보물, 초승달 오로라 팔찌, 마법의 통신 거울, 마법 배지를 몽땅 새로이 얻습니다. 팔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거울은 엄마와 매일 전화를, 배지에는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다고 하죠. 한편 과거의 일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던 고양이 형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차를 찾아왔는데 이제 변신을 할 수 없어 복수의 대상이 사라졌음에 좌절합니다. 좌절하는 그를 궁전의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추천한 세라비. 그리하여 고양이 형제는 궁전으로 향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죠. 늘 언제나 투닥투닥하는 세라비와 도로시.
그날도 결국 세라비의 시비로 도로시는 크게 화낸 뒤 자신의 성으로 향했고, 둘이 친해지길 바랬던 아이들은 친해지는 약을 찾다가 몸이 작아지는 약을 그와 뚜뚜에게 뿌려버리게 됩니다. 작아진 세라비는 마법도 쓸 수 없는 상태로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약초를 캐러 도로시 집에 왔다가 정체를 들켜버리죠. 도끼가 바짝 오른 도로시를 피해 도망다니던 세라비는 그간 자신이 선물했던 물건들이 창고에 처박혀 있음을 보고 매우 슬퍼하고 또다시 도망치기 위해 나섰다가 커다란 욕조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다행히도 세라비는 도로시에 의해 구조되고 도로시 마법사가 엉엉 울었대요. 좀 불쌍해서 그런 것뿐이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세라비는 자신이 준 선물을 본 것을 도로시에게 알리고 드디어 만든 해독제로 본래 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성공! 뚜뚜는 뭐 더 커졌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도로시와 세라비는 사이가 좋아졌고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차의 할아버지는 무무가 만든 반지를 둘에게 선물해주고 세라비와 도로시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결혼하기로 하죠. 그리하여 치러지는 세라비와 도로시의 결혼식. 그런데 세라비는 무언가 꾸미는 듯하고 사실 도로시가 반지를 끼면 탱글탱글 금발이 되도록 손을 써두었던 것. 결국 이 일로 도로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했고 세라비의 결혼을 원하지 않던 칭칭에 심어둔 폭탄이 터지며 결혼식장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결혼식이 제대로 끝나지 못해서 결혼을 한 건지 만 건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둘의 사랑은 지속될 것이며 빨간 망토 차차는 이렇게 끝!